네, 연결고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우크라이나가 핵 위기와 관련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했는데, 야, 진짜 원자재는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좀 자세히 좀 봐주세요.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네. 핵 위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음. 국내 시장에서도 금융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패닉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일부 보이게 되는 이런 예.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음. 그만큼 이제 핵 관련돼서 만약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네. 나아가서는 핵 전쟁까지 가게 됐을 때는 네. 정말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시장에 그대로 좀 투영되면서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유럽 쪽에서 이런 부분이 워낙 지리적으로 더 가깝다 보니까 네. 더욱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터지면 이게 바로 또 땅으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 더 우려가 많이 됐을 테고 그럴 것 추가적으로 이제 정말 핵 전쟁에 대한 부분까지 가게 되면 뭐 지리적이 인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이제 뭐 미사일이 날라온다거나 이랬을 네. 때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닥스가 4% 정도 하락을 하게 되고요. 영국이 한 3.5% 그리고 프랑스가 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 떨어진 거죠. 이탈리아가 6%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그랬어요? 그런 예. 부분 생각을 해보면 유럽 쪽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많은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면은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자금 유출이 최대치였다라는 이러한 이제 많은 이 통계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걱정이 그래서 컸던 거군요. 그만큼 예. 유럽 시장은 패닉이었었고 네. 안전자산으로 대한 회기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그에 반해서는 일부 지리적인 위치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의 패닉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물론 안전자산에 많은 부분 쏠리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유럽 비하면 유럽에 예. 비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상 시장 속에서의 흐름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전자산 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미국에서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다시 1.7%대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네요. 뭐 장중에 1.69%까지 내려갔다고 하니까 예. 그만큼 이제 잘 모르겠으면 다시 국채 산다. 뭐 이러한 마인드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켜봐야 될 점은 예.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엄청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좁혀 들어갔다라는 거는 경기 회복이 둔화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경기 회복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고 오히려 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심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원래는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 초에는 39bp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네, 얼마나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장 후반 이 주간 말에는 23.4bp까지 떨어지게 돼요. 앞자리가 바뀌었군요. 네, 상당히 많은 부분 이 금리에서 있어서의 BP가 이 정도까지 차이가 많은 부분 줄어들었다는 것은 네.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주간 기준으로 한 4% 정도 올랐다는데 네네. 1966불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관련된 이제 금광업체가 뉴몬트가 있어요. 네. 뉴몬트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영향을 받네요. 네, 그만큼 이제 안전자산 관련돼서도 예. 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자산까지는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위험 자산은 어떻습니까? 뭐 이제부터 뭐 위험자산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고, 사실. 예. 네, 안 좋았었고 어떤 이제 얘기를 또? 그나마 이제 원자재 쪽이 나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원자재에서 일단 유가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유가 진짜 급등했더라고요. 네, 유가가 네.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하게 되면서 115불 이제 넘어서게 되는 WTI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주간 기준으로 26%가 상승을 했대요. 세상에 한 주 동안입니다. 네. 한 주 동안이잖아요. 네. 1년도 아니고. 제가 받는 느낌은 예. 예전에 팬데믹 때 수요가 이제 줄게 될 것이다라고 극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유가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한번 그때 그랬어요.
느낌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날 뻔했던.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 느낌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예. 네, 그만큼 지금의 이러한 이제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스크 자산에 회피를 했는데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런 투기 자산들이 이만큼 원자재 쪽으로 많이 쏠려가고 있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 네. 이러한 수급 쏠림이 결국은 거품을 만들어내기는 하겠지만 오버슈팅을 만들어내기는 하겠지만 네.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 즉 결국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되지 않고 중간에 풀리게 됐을 경우에는 예, 예. 생각보다 급락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좀 감안해야 된다. 변동성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 주간에 26% 정도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사실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6까지 찍고 올라갔을 때 그때를 빼놓고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있어요. 예. 그만큼 많이 가파르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둬야겠네요. 대신 이제 관련돼서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고 시황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제재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주말 동안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토니 블링컨 이 국무장관이 예. 유럽과 같이 이제 이 러시아 에너지 관련돼서도 수출에 대한 부분을 제재를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금방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예. 그래도 변동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즉 거의 이런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는 만만치가 않다라는 부분을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유가 전망치 진짜 더 높아지고 있어요. 더 높이는군요. 이제. 네. 예. 지금 JP 모건에서는 얼마까지 봅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185불까지 거의 200 가까이 가네요. 그 200불도 얘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웨스트백이라는 헤지 펀드에서는 네. 이 투자자의 서신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서신 내용 중에 러시아산 석유 수출의 감소로 인해서 200불까지도 유가가 폭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모두 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부분이 정말 공급에 대한 부분 때문인 건지 네. 수요에 대한 부분인 건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공급단이 문제가 그렇죠. 생긴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나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한번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도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였죠. 뭐 아무래도 종목들도 좋은 변동성을 보였었죠. 그렇죠. 이쪽은 아무래도 이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엑스모빌이 한 3.7%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17%가 야, 상승이 나왔는데 강력합니다.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얘기가 있어서 있었어요? 네, 오. 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그랬군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고유가 되면 안 좋아진 항공유, 쪽이 있죠. 예. 네, 바로 항공유 쪽 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 ETF가 5% 정도 하락을 하게 되고 예. 델타항공이 5% 하락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7%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9% 정도 하락이 되게 되면서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이 기조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 보다도 비용적인 측면 안 좋아지는 측면에 보다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가 쪽도 흔들렸는데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또 곡물 쪽으로도 상당히 그 글로벌 시장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이쪽에 대한 영향력은 어땠습니까? 밀 가격도 사실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7% 정도 밀 가격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네. 2008년도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근데 이게 3월 3일자였었거든요. 아, 그럼 좀 시간차가 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많이 그럴 이제 수 상승이 있겠죠. 나왔다고 예,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옥수수라든지 대두 같은 경우에도 네.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가는 거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관련된 기업으로 보게 되면은 아처 데니얼 미들랜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의 하루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한 네. 1% 정도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동안은 이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지금 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실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번지라는 기업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들로도 또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추려 볼까요? 일단은 뭐 유가 관련돼서는 변동성 플레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국석유라든지 뭐 흥국석유, 그 한국가스공사 네네네. 뭐 이런 종목들이
확실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그쪽에서 하셨으면 매매 좋겠다라고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감안하면서 부분 해야 감안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조금 더 큰 종목에서 S-OIL과 이제 SK 이노베이션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있는데 예, 맞아요. 또 한 가지 호재가 있는 게 이제 MSCI에서 러시아가 이제 됐죠. 퇴출되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S-OIL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는 실적도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좋은 한번 거군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쪽과 관련해서 뭐 밀 쪽이나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비료업체인 효성OMB라든지 이런 쪽에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변동성 감안하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비철금속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네.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도 구리가격이 요즘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구산업이라든지 뭐 대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더욱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돼서 국내 종목들을 연결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5%. 낮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사실. 아, 그렇습니까? 네. 5%가 나올 수도 있다, 뭐 4.8%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약간의 공격적으로 제시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게 봐야 같고, 되는군요. 2019년도 즉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한 6.1% 정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나름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을 나타내준 수치이다. 이 정도로서 보시는 게 더욱더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아무래도 낮아졌다 이런 생각이 수치가 들었어요. 계속 내려다 보니까 네네, 그런 체감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어떤 거 합니까? 일단은 인프라 구축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렇군요. 양해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여기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더욱더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고용 목표 관련돼서도 도시 지역의 신고 고용을 이제 1,100만 명 이상으로 이제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소비 회복을 이제 기조로 두고 이런 목표치를 세운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일단 그 전에 보게 되면 안정에 대해서 많은 이제 중국이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그렇죠. 이제 안정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성장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이 성장에 대한 부분도 예. 우리가 독려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 세세한 내용 자체는 이제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기는 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정도로서만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후에 이제 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프라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뭐 대표적인 이제 그거군요. 예, 네. 전통적인 산업에서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네.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은 이제 국내 증권사가 예. 경기 민감주하고 그리고 이제 물동량이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해운이랑 조선 쪽도 얘기를 좀 해주고 좀 있거든요. 더 확장해서.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연결이 되기까지는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군요. 연결이 되기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차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내용까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